네, 안녕하세요. 주식 구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은 WI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이 정도면은 오늘 내부 정보로 이제 오너가 선취매한 정도로 주가 등락이 좀 심하네요. 최근에 차트를 보니까 뭐 장난이 아닙니다. 어쨌든 시작해 볼게요. 자, WI 일단 보시면은 오늘 상한가를 갔죠. 상한가를 가면서 2,340원, 딱 2340으로 마무리 지었네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1,893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매출액을 보시면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낮아지고 있어요. 그죠? 낮아지면서 적자 폭도 상당히 커지는 모습. 영업이익률 뭐 볼 것도 없고, 그다음 뭐 부채 비율 이런 건 있지만, 이런 부분은 어떻게든 그 투자금을 받으면서 좀 이렇게 해소를 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BPS는 갈수록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한 50% 정도 빠졌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많이 빠진 회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보유 지분이 29%밖에 안 된다. 그러면 70% 정도가 유통주식 수익인 건데, 여기 보시면 30%밖에 안 되는데도 2,400만 주인 거 보시죠. 그러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상당히 많은 주식이에요. 유통주식 수가 상당히 많다. 뭐 지금이야 다이소 가격이니까 뭐 한 3,000원 정도에 살 수 있는 가격이잖아요. 요 정도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게 만약에 주가가 뭐 한 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유통 주식 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거는 시총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생기겠죠. 시총을 갖다가 교란하는, 그리고 시총을 교란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착시 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착시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이 색깔을 좀 바꿔야 되겠네요. 다시 빨간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WI가 위스키 브랜드 윈저를 품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WI가 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반도체 관련해서요. 반도체 장비로 시작했다가 최근에는 캐릭터 사업을 해요. 캐릭터 사업. 근데 이 캐릭터 사업을 한 지도 뭐 한 4년 정도 됐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이 윈저를 한대. 윈저를. 이게 캐릭터랑도 연관성이 크게 없죠. 반도체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져봐야 됩니다. 본업에서 경쟁력이 없으면은 다른 걸로 가서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회사고. 자, 사업의 개요. WI는 반도체 검사 장비 등 개발 및 제조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98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18년도에 다른 사업이 들어왔으니까 한 20년 만에 경쟁력을 갖다가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뭐 다각화 과정에서 19년 2월 컨텐츠 제품 및 제조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위드모바이브를 합병을 했다. 처음부터 여기 있는 사람이랑 여기 있는 사람이랑 그 임직원이 라인이 아예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미 여기는 우회 상장을 목표로 넘어왔다. 그렇게 시작을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도 경쟁력이 없죠. 우회 상장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회 상장이란 거는 어쨌든 기술력이 어마어마한 괜찮은 회사가 다른 별로 이제 그러니까 무너져가는 회사를 갖다가 부채나 이런 걸 갖다 인수를 하면서 이거를 갖다가 적대적 M&A로 진행을 해서 투자를 받기 쉽게 만드는 거예요. 투자 받기 쉽게. 근데 이 우회 상장을 갖다가 캐릭터로 가지고 왔어. 뭐 IP에 대한 지적재산권 상당히 괜찮았지만 그래도 결국은 망한 거죠. 현재로서는 적자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e스포츠, 바이오 여기 또 들어왔잖아요. 이거 주 단골 메뉴로 말씀드렸죠. 바이오, 메타버스, 뭐그 다음에 뭐 NFT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다 걸러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블록체인까지 이것도 걸러야죠. 자, 뭐 IP 비즈니스 뭐 이런 거 있네요. 뭐 브랜드인 벨루아를 연칭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벨루아 찾아봐도 없어요. 찾아봐도 없고 일단 뭐 컨텐츠 사업이 거의 보시면 100%를 다 운영하고 있다. 생산 실적 보시면은 전년도에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었어요. 뭐 거의 한 4억 9,400만 원 정도 있고 여기는 뭐 16억 9,600 정도 있었는데 아예 그냥 날아갔죠. 끝났어요, 끝났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떤 제품에 대한 거는 아예 상실을 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직원에 대한 거 요것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공고사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뒤에 가서 한번 볼게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핸드폰 액세서리 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수에서 전년도에 반토막보다는 좀 낫네요.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치지만 그래도 이거보다는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자, 주요 계약 대상이 반도체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뭐 벤츠, 카카오, 텔레콤, 뭐 스터디, 리그 오브 레전드 뭐 이런 식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IP만 하고 있다. 뭐 이런 악의상어 캐릭터 이용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하면 근데 얼마나 벌겠어요, 그죠? 자, 미상한 사채 발행 현황을 보니까 거의 한 150억 정도 아직 남아 있고 이것도 뭐 전환가액이 지금 오늘 2340이었잖아요. 바로 행사를 해도 거의 2배 정도의 차익을 볼 수 있는 발행일자가 여기 있으니까 전환일자도 당연히 22년 6월 21일부터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임원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임원진에 알아보니까 뭐 대표이사님이 경영학 석사예요. 그래 뭐 반도체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우회상장인 사람들한테 넘기고 갔을 거니까 반도체 관련된 대표이사님은 아무도 없겠죠. 근데 재직 기간이 16년이에요. 16년이면은 3년 전부터 IP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죠? 19년부터 IP 사업을 했으니까 그 3년 전부터 여기에서 일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때부터 이제 다른 쪽으로 우회 상장을 하기 위한 이 사람은 다른 일을 했겠죠. 다른 일을 했을 거고 뭐 보시면은 뭐 사이더스 HQ 뭐 대표이사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시네마 서비스 뭐 다 이해가 되는데 뭐 농학 박사는 왜 계신지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뭐 특수관계인 이렇게 있는 사람들 아마 뭐 형이나 동생이나 이런 거겠죠. 아니면 아들이겠네 아들 88년생인 거 보니까 이것만 봐도 오너 리스크죠. 아들이 들어와서 그 회사의 특수관계인으로 또는 임원으로 들어가 있다. 별로 좋지 않죠. 뭐 버즈미디어 뭐 이렇게 원다 하더라도 자 뭐 최원식 이런 분도 뭐 다 다른 거고요. 직원 등의 현황을 보면 컨텐츠 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평균 근속 연수가 4년, 2년 이런 거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반도체 인력들은 이미 뭐 정리해고나 공고사직으로 다 나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급여 총액이 뭐 작죠. 자, WI 주가가 갑자기 급등한 데에는 대규모 자금 조달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21일 리튬 인사이트를 대상으로 406억 원 규모의 제3자 배당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주가 무려 5천만 주나 발행이 돼요. 5천만 주. 뒤에서 좀 더 볼게요. 자, 리튬 인사이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전웅 리튬 인사이트 대표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이래요. 기술이 어떤 기술이냐면 불순물이 많은 염호에서 리튬을 추출할 수가 없어서 수많은 염호가 방치가 되고 있는데 이번 기술을 활용하면은 칭화성에서 대규모의 리튬을 효율적으로 추출할 수 있다.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리튬을 이거를 갖다가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요. 염호들이 엄청 많은데 이 기술 자체가 진짜 필요합니다. 진짜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포스코가 가지고 있는 그런 뭐 칠레나 이런 데 있는 대규모 있잖아요. 염호. 이 염호에서 수산화 리튬을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뽑는 데까지 기본적으로 한 2년 정도는 걸리는 거 있어요. 최소 1년. 왜냐면 이 리튬을 갖다가 추출하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그 소금처럼 말려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고 전제 조건이 오지 않고 일조량이 고른 그러니까 신안 염전 같은 그런 곳이 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리튬 수치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곳이 얼마 없기 때문에 리튬이 희귀광물로서 엄청나게 지금 비싸지는 건데 이걸 갖다가 과연 진짜 리튬 인사이트가 했는지 알 수가 없죠. 우리는 특허 기술 보유했다고 하지만 우리 기술력으로는 이거를 어느 정도 기술이 효율적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금산이 뭐 3,600톤 규모의 제1 공장을 완공한 후에 제2 공장 투자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 자연적인 부분 때문에 굳이 넘어오지 않고 그 내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3,600톤 규모의 제1공장을 완공을 했다. 제2공장 투자를 진행한다. 아직 알 수 없죠. 자, 어쨌든 유상증자 결정을 했습니다. 얘들이 했는데 405억 원, 405억 5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신주 발행가액은 811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2,340원이잖아요. 그죠? 딱 봐도 거의 뭐 한 3배로 봐도 된다. 자,
납입일을 갖다가 갑자기 땡겨요. 원래 1월 3일이었는데 10월 31일로 땡기면서 신주 교부권이 11월 16일로 되는 겁니다. 이만큼 더 빨라진 거죠. 그러면 유상증자를 받자마자 상장 예정일이 훨씬 한 2달 정도 빨라지는 거예요. 지금 주가를 갖다가 올리면은 어마어마하게 좋겠죠. 이 탄력을 받아서 2,340원이 내일 상한가를 가면 거의 3,000원대가 될 거고, 상한가 한 번만 더 가주면 4,000원대,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복리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2달 동안 아무리 못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에서 2배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상장을 했을 때 811원인데 2배인 거 5,000원으로 대충 잡읍시다. 5,000원. 가만히 5배를 갖다가 꿀꺽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리튬 인사이트 출자자가 7명인데 전웅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최대 출자자가 전유리래요. 뭐 딸이나 그렇겠죠. 근데 아버지보다 두 딸이 지분이 더 4배 정도 높네요. 그죠? 그리고 가장 의심스러운 건 이겁니다. 100만 원. 자산 총계가 6,6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당기 순이익이 300만 원이 난 회사에서 자본금이 이 정도 있고. 그죠? 그러면은 과연 이 405억을 어디서 만들었느냐? 궁금해할 수밖에 없겠죠. 뭐 전략적 투자자를 갖다 끌고 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외관법에서 지금 나오지 않는 회사예요. 그래서 다트에 찾아가서 리튬 인사이트 이거 찾아도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리튬 플러스 찾아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뭐 알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자본 자체가 1억이 안 되잖아요. 1억이 안 되니까 당연히 안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유상증자를 그랬다가 그리고 또 봤습니다. 한 100억 정도. 100억. 제3자 유상 배정증자 해서 여기 보시면 라그나카 조합 그리고 배정주의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 최대 주체자가 요 정도인데 당연히 이건 없을 수 있습니다. 투자조합 자체가 항상 그렇거든요. 뭐 즉각적으로 만들어서 그냥 돈 있는 사람들끼리 투자조합이란 걸 만들어서 그냥 투자를 하면 되는 거라서 이거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환사채권까지 발행을 해요. 350억. 16회차. 회차도 엄청나게 많죠. 왜냐면 이미 반도체에서 우회상장을 했을 때 캐릭터로 이때 많이 받았을 거고 캐릭터도 버티면서 우회상장 지금 2차 전지 간다고 얘기할 때 또 받는 거잖아요. 전형적인 안 좋은 거죠. 자, 보시면은 그래서 미상환 자체 주권이 아까 반기보고서에서 봤던 거랑 다르게 총 잔액이 500억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500억. 그리고 기발행 주식수 대비 비율로 전환을 했을 때 63%의 주식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63.26%.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 유통 주식 수량이 이 정도로 늘어난다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유통 수량이 늘어난다. 주주 가치가 떨어진다. 두 번째, 여기 지금 보시면은 그 주가가 낮아서 시총 조작이 가능하니까 만약에 저런 부분이 유통주식수로 올라오게 될 경우에 이것도 시총에 포함이 되니까 변동성을 크게 가져가는 거겠죠. 자, 세부 변동 내역을 볼게요. 보면은 자, 지금 우리는 9월 달에 있잖아요. 근데 6월 달부터 지금 8월 달, 9월 달까지 장내 매수라고 보이죠. 이게 변익성 대표이사 그 다음 특수관계자입니다. 특수관계자. 취득단가 보이시나요? 이 단가요. 이 단가에서 증감 내역 지금 보이시죠? 보시면 뭐 이거 별로 안 많아 보여도 꽤 되는 겁니다. 자, 공시가 여기 보시면은 9월 28일 날 났고 유상증자가 최종으로 그 다음에 전환사채 발행이 9월 21일 날 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어딨냐 유상증자 얘들이 리튬 인사이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리 3개월 전부터 9월달 초까지 특수관계자랑 최대주주가 매입을 했다고 하지만 이 정도면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매집한 거 아닌가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현재 봤을 때 회사는 나빠요. 회사는 나쁜데 이렇게 최대주주가 함께 투자를 들어간다. 그러면은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이거를 갖다가 어느 걸 갖다가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렸냐면 그 코리아 SE 있잖아요. 코리아 SE 분석 영상에서 그 GP클럽 얘들이 들어온 평단가랑 그 다음에 여기에 엮여있는 특수관계자의
주가 내용까지 다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급등을 하고 수익은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대응이 가능하신 분만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상황에서는 뭐 얼마나 수익을 보셨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이 회사가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S맥 뭐 5성 첨단소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굳이 투자를 하시려면은 5성 첨단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것도 상한가 30% 갔죠.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영상 도중 조중에 제가 최대 어쨌든 뭐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투자 심리랑 주가랑은 그리고 이제 그 회사의 본질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거는 확실하게 많이 들으시고, 단타를 만약에 치신다고 하시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조건들 중에 부합되는 걸로 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차트 보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WI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시면은 뭐 여기 단기간에 또 상한가 갔다가 여기 조정 받았다 또 올라가는 모습인데, 그럼 기존에 있는 780원일대의 가격부터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거죠. 그리고 거래량은 이 정도 터졌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통 주식수가 너무 많은 회사다. 그래서 이 정도의 거래량으로도 손을 몇 번 바꿨다거나 했다기보다는 아예 그냥 뭐 자전매매나 이런 식으로 계속 올렸을 가능성이 높다. 최대 주주는 이쯤에서 그냥 다 모았잖아요. 그죠? 이런 걸 보면은 아마 여기서도 모은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자기들끼리 이미 알았던 거예요. 6월 달부터 준비를 했다. 준비를 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더 올릴 거란 걸 알았다는 거는 아마 6월쯤에 여기서 어떤 우회 상장에 대한 딜이 들어왔겠죠. 딜이 들어와서 이 부분에서부터 최대 주주랑 특수 관계자들이 모으기 시작한 건데, 실질적으로 터트린 거는 여기 이제 리튬 플러스가 2차 전지로 들어온다. 그러면서 그 2차 전지에 피를 받고 나머지 이제 투자자업들도 들어오면서 자금도 들어오고 이런 어떤 가능성까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리튬 플러스나 리튬 저기 인사이트 여기서 그 기술력이 실제적으로 받아만 준다면 이 회사는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제 경험상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면 우회 상장을 갖다가 굳이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리튬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기술력이 있다면 그 기술력을 갖다가 어떤 상장 직전에 회사를 좀 더 키우고 그 다음에 IPO를 통해서 회사를 키우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굳이 이렇게 그 우회 상장을 하는 거는, 제가 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차트, 이런 차트면 회사가 위험하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우회 상장 편에 들어갈 만한 좀 좋지 않은 회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뒤로 갈수록 똑같잖아요. 그죠? 상당히 더럽죠? 아이고,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없네. 보시면 이게 34,525원이었던 종목이에요. 전화사채를 갖다가 17회까지 발행을 했으니까 여기서 발행하고 주가 떨어뜨리고 올리면서 팔아먹고 발행하고 떨어뜨리고 팔아먹고, 이런 게 거의 한 17회까지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더 이상 유통 주식수가 늘어나면 안 되니까 감자를 하고 권리락을 해버리고, 뭐 감자를 하고 액면 분할을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유통 주식 수량도 관리를 하는 그런 회사죠. 충분히 이거는 오너 리스크가 맞아요. 왜냐면 조금 뭐 회사가 성장할 가능성이 보인다. 만약에 매출액이 늘어났어. IPO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기존에 있던 신사업에 대해서 뭔가 늘어났다고 했을 때 여기서 최대주주가 샀다면은 그거는 당연히 사업에 대해서 자기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뭔가 이게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순전히 2차 전지라는 상관없는 부분에 대해서 끌고 들어와가지고 주가에 대한 차익을 보는 거잖아요. 특수관계자 최대 주주가. 그 이런 부분은 당연히 내부 정보를 갖다가 이용한 오너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회사의 경영진들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이 회사의 주가는 크게 올라갈 수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계속 전환사채만 발행이 되겠죠. 아까 뜬금없이 농학 박사분이 사내 이사로 계신 것처럼요. 뭐 이 박스권을 갖다가 지금 어쨌든 지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승을 보일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런 시장이 점점 좋지 않고 주식시장도 나쁘고, 그 다음에 이슈가 2차 전지가 탔기 때문에, 거기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산화 리튬 자체가 만드는데 상당히 까다로운데 그 조건 자체를 갖다가 줄일 수 있다. 불순물을 뭐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런 게 실제로 있다면은 충분히 가능하겠죠. 어쨌든 뭐 저라면은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할 것 같고,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추격은 안 할 것 같습니다. 뭐 한 요 정도에서 한번 매매하고 사주고 여기까지 하면 손실 라인 잡아보고 진행하는 게 나은데 요쯤에서 잡으면 손실 라인은 잡을 거 없을 것 같아요. 1차, 2차에서 분할 매수 해주시고 분할 매도 하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WI 같은 이런 종목들은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지금 멤버십을 갖다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멤버십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해서 잘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 거기서는 이렇게 리스크 있는 종목들은 나갈 생각이 없습니다. 만약에 리스크 있는 종목을 한다면은 제가 실시간으로 하는 그런 이제 실시간 방송 멤버십을 따로 나중에 구축을 했을 때 그때 저와 함께 같이 대응을 하는 쪽으로 하는 걸로 하지 이런 식으로는 지금 제가 이제 정보만 드리고 뭐 어떻게 하세요라고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은 제가 꼭 하시고 싶으시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 한번 지켜주시고요.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